봅니다. 지금 과제를 두 가지를 내주고 있어. 하나는 문학과제고 하나는 이제 비문학과제가 되는데, 과제를 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거기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로 풀고 있는 문제집, 부교재라고 한다면 그 부교재의 문제를 푸는 게, 읽고 푸는 게 이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주는 과제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읽고 하는데, 그 먼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최대한 적용을 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까지 풀고 실점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화요일인 거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지금 우리 과제 내준 거에 대해서 추가 과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결하면서 코드를 잡아가면서 읽었다면, 지금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추가 과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거라, 거기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한 못해도 30분 정도가 걸릴 테니까, 그러면 본 수업을 하는데 지장을 미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6시 30분까지 옵니다. 그 계약해도 6시 30분까지 오는 거는 가능하지? 재훈이는 어떻게 돼? 만약에 아니지. 너 만약에 입학하면 입학해도 올 수 있어? 있지 않을까요? 올 수 있어? 거기 뭐 기숙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기숙을 꼭 해야지 하는 거였어. 그래?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본 수업은 7시부터 하지만 6시 반부터 해서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하는 걸로 할게. 일단 답만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유진이한테는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찾아라. 일단 답을 알려줄게. 32쪽 3문단에서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1, 2, 3.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부정했다와 다름인 것은 저 위에 예치 땡입니다. 왜냐면 예치를 주장했다잖아. 그럼 걔와 다름이어야 되는 건 뭐겠어?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다름이어야겠지. 내용상. 이해했어? 그러니까 교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한비자의 경우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맞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답이 되겠어? 얘를 주입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름으로 연결이 돼야겠지. 오케이? 다음 48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시 반부터 오게 되면 좀 설명을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보듯이 간단하게 좀 보고 해당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답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8조 1번 3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와 다른 코드인 내용을 생성하래. 그러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야. 주식회사가 되는 거니까 주식회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야? 회사의 주식. 그렇지. 주주를, 거기 주주로 나오잖아.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 그러니까는 주주를 중심으로. 아니면 거기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네. 대주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내용을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계속해서 3문단이야. 3문단에서 조합원 한 사람에게 한 표의 의사결정이 결정권이 부여와 다른 코드인 거. 지금 그 부분이 반면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앞부분이 어떤 거야? 주식을 가진 비율. 그렇지.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 이렇게 되는 거지.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 이것이 이제 다름인 거죠. 이제 어떤 게 다름이고 어떤 게 같음인지 좀 이제 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문제를 내서 찾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찾으면서 혹은 짝을 지으면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2쪽. 62쪽에서 1번 남문단이야. 남문단에서 상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남문단에서 상하 코드는 어떤 거냐면 그렇지. 벡터가 이제 상에 해당하는 거고 하는 바이러스성 벡터 그렇지. 잘 잡았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 코드를 이룬 대상들을 찾고 방금 찾았어. 이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할 사고의 방향.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벡터에는 바이러스성이 있고 비바이러스성이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 지금 이렇게 뭐가 된 거냐면 종류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대상에 무엇과 무엇을 잡아야 돼? 그렇지. 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남문단에서 필요한 사고의 방향이 되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라문단이야. 라문단은 과정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치료용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가 마지막 순서가 되도록 그러니까 라에서 마지막 문장이네. 유전자가 해관으로 들어간 치료용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잡으면 어디부터가 이제 과정이 나오느냐. 지금 라문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이야. 작게 압축된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찾았어? 거기부터가 순서야.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동그라미 1.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 주머니에 쌓여 이동하는 중 동그라미 2. 그 다음 줄이야. 리소좀을 만나 끝에, 그 다음 줄 끝에 리소좀을 만나 동그라미 3. 그래서 분해되기 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분해 가운데 부분. 분해되기 전에 세포막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한다. 동그라미 4.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동그라미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순서.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너희들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알려준 이 부분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 과제가 나가면 추가 과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적용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연습했던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는 것. 이게 사실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때? 지금 문제와도 다 관련이 있지? 내가 이렇게 코드를 내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니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익히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혔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습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내가 생각할 때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런 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조금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6월 모평?
6월 모평 전후로 해서 아마 독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내가 그렇게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 저는 만족이고 대만족이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 비문학 자신 있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야. 1, 2학년 때까지는 문학과 문법이 어려워. 더군다나 문법은 학교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어려운 건 문학이야. 그리고 3학년 때 어려운 건 독서인 거야. 비문학. 그냥 결국에 그 1, 2등급 혹은 2, 3등급 차이가 나는 게 독서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꾸준히. 이게 국어의 단점이 한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태화가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과목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 해도 된다니까. 20분 정도 걸려도 돼. 20분밖에 안 걸려도 된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어는 공부가 되고 유지가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딱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씩만 더 써줬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문단을 보게 됐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글보다 과제에 있는 지문들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문단이란다. 글 전체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어렵게 느꼈던, 그리고 사실 정답률이 낮았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문제 풀이까지 연습을 한 거 아니야. 질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지금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선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 코드, 그러니까 독서와 관련해서 코드 교재가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제작한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또 처리하면 되는 거구나까지 준비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는데, 지금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익혀왔던 것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고서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자. 일단 이제 독해 일반론이라고 해서 이제 머릿속에 당연히 그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기호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단계에서 할 것은 안 물어볼 거야.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 할 것은 끊어읽기가 되겠지. 끊어읽기를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주술관계를 파악하거나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이거는 꼭 필요해. 이게 밑줄 하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다. 그런데 가끔가다 뭘로 치냐면 이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에 적용되는지, 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지 특징인지가 가끔가다 까먹을 때가 있어. 그리고 혼동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확인한 것만큼 반드시 주어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끊는 거지.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문장의 유형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가 있다. 그럴 때 이런 형태에서는 앞에서 좀 끊어주고, 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끊어주면서 적절하게 끊어 있는 것이 긴 문장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시하며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키워드를 보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네모는 설명 대상 혹은 따옴표가 들어있는 것 혹은 은근히 붙는 것,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 표시하면서 읽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이런 표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들, 해야 하는 행동들, 그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다. 처음에는 표시가 당연히 지금 많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표시가 많이 줄 겁니다. 괜찮아? 처음에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는 시대나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동그라미를 쳤어. 왜 쳤냐면 사실은 지문에서 한 시대와 한 사람만 나오지 않거든. 한 시대가 나오면 다른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사람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사람과 혹은 그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는 연결어, 그러니까 접속어 이런 것들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내가 이제 강조했던 것들은 반대로 역접해주는 거나 혹은 전환해주는 것을 강조를 했어.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거에도 이제 세모를 표시하면서 관련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어? 예를 들어도 이 연결에 해당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기로 했지? 이해했으면 빠르게 훑어보는 거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앞에 있는 거랑 연결해야지. 예를 들어는 다 앞에 있는 거랑 뭐로 연결이 돼? 그렇지, 같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줄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할 특징들, 정보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 사실은 세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연결함에 있는 거였고 이 연결은 당연히 정보를 연결해서 있는 건데 그 대상은 밑줄이었다는 거잖아. 밑줄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하 코드만 이제 이렇게 네모친 것들, 아까 이제 벡터,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성, 비바이러스성 이렇게 나눈 것들 그렇게 해주는 거고 나머지 경우들은 밑줄을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결하며 읽을 때 필요한 것, 그러려면 일단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연결이 위에서 우리가 밑으로 연결해서 여태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연결을 했어. 위에서 아래로 연결했어. 아래에서 위로 연결했어. 아래에서 위로 연결했거든. 그 얘기는 그 연결의 기준, 그 시작점 혹은 기준은 어디인 거냐면 바로 윗부분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돼? 좀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된다. 이거는 앞부분. 보통은 첫 번째 분단에서 실마리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와 관련되는 것들을 잘 한번 엮어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최대한 머릿속에 좀 담아두는 것.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야지 연결이 가능할 테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 독해 일반론하고 그 다음에 구조론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읽고 나면 글의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경우, 두 번째는 원리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 그럴 때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 여기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원리 및 대상에서는 순서나 그 다음에 인과 이런 것들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정보들 어서로 좀 밀어두라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다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밀어둬야지. 해서 대신에 핵심적인 정보만 우리가 추출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면 된단 말이야. 문제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다 풀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선택지가 나오면 지문 올라가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였거든. 여유를 갖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던 거거든. 이건 얘기 안 해줬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하나는 지문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을 해보자. 이건 얘기 안 해줬어? 좋습니다. 그러면 딱딱 좋네. 지금 이제 글 코드, 글 전체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를 보기 전에 이걸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지를 통해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없으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무엇 하는 거냐면 지문과 문제를 훑어보는 거야. 훑어봄으로써 무엇을 찾냐면 그걸 확인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그림 혹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왜가 문제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활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찾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이에요. 글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구조에 대해서 자신이 읽은 글의 구조에 대해서 따져볼 것. 아, 여기서 설명 대상이 얘네들이었어.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거였지? 이게 돼야 돼. 마찬가지. 여기에서 설명은 뭐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줬어. 그럴 때 거기서는 이런 것이 인과관계가 중요했던 거고 혹은 순서가 중요했던 거고. 읽고 난 다음에 대략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거를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읽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정보마저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 없이 바로 문제로 들어가. 그럼 내가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확인도 없이 문제를 풀어서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막 문제를 풀어. 자기가 읽었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전에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글 전체 통째로 보는 거니까 문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자습서에서 보는 것처럼 뭐 막 다듬거나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정리할 거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활용하려고 보는 거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쓸 때는 굳이 문장으로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이나 혹은 그 문단에 들어있는 단어 한 5개에서 6개로 그냥 나열해줘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읽었다는 거 확인을 해주는 거지. 그게 1단계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첫 번째 문제에서 그렇게 했어.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도 했어.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다시 첫 번째 문단을 보고 두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은 지금 나는 전혀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간에 대한 관념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이것을 문제에다가 적용해가는 과정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시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익숙해지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단축이 되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에서는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이 시간은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시간인 거야. 그런데 이 과정으로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어봐.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어. 반밖에 못 풀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괜찮다는 거야. 지금은 모의고사는 3학년 때가 중요한 거지 1, 2학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신에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연습했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랬더니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고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인데 잘 읽었어. 그리고 문제도 잘 풀려. 시간은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좌절을 막 된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꼭 2단계를 해야 돼. 읽어보고 문단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 마지막에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1, 2학년 때만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3학년 때 이 얘기를 백날 해봐. 애들 안 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 시험이 코앞에 있잖아. 3학년이면 올해 내가 수능을 봐야 돼. 근데 그동안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3학년이 되면서 국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 수업에서 들어보면 자꾸 시간을 신경 쓰지 말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저렇게 읽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듣긴 하지만 실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안 듣는 게 낫거든. 그런데 애들은 불안하니까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문제 접근법이라든지 문제풀이법을 바꾸지 않고 3학년이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1, 2학년 때는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했지만 빠르면 6개월이야. 그러니까 이번 한 6월 전후로 해서 변화가 느껴질 거고 좀 늦어도 상관없어. 1학년 말 한 11월 모평을 보니까 야 이제 막 눈이 막 훤해 보여. 그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여유를 갖자만 우리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던 거니까 여유를 갖자만 적어주시면서 어떻게 읽을지 지금 이런 것들을 아마 두 번째 지문에서 써볼 수 있을 거야. 아니다. 넘겨. 아니 써. 두 번째는 구슬로 그냥 그래 구조 정리 인간 관계 다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좀 보기로 합시다. 3학년,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되면 그 수능의 기출 문제를 한 3번 정도 그 수능을 보기 전까지 보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 지문이 아마 2009년인가 2010년에 나온 지문일 거야. 이때 처음으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양자역학이 사실 진짜 졸라게 어려워. 그냥 이거는 이해 측면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작년 9월인가 6월 하도 헷갈려. 많이 봐봐. 작년에 이제 6월인가 9월 모평에 나왔거든. 그때 킬러 지문이었습니다. 양자역학. 거기 양자역학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 이거 이제 보면 양자역학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보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소재가 또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받으면 사실 웬만한 소재들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되거든. 봅니다. 고전역학은 고전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봐. 고전역학은 20세기 초까지 시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이때 기술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술? 맞지? 쓰다 기록하다. 기본 이론.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 두 가지라고 했던 거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면 좋지. 포함한다. 첫째,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지금 측정은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정 표현이 나왔어. 그럼 부정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 긍정 표현을 바꿔서 생각해주는 것이 기억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뭐야?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측정할 때 그럼 얘를 긍정문 바꿔봐. 부정문은 긍정문을 바꾸는 것이 편해.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측정은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가만히 안 둔다. 그 뭐야? 변하지 않는다. 다리의 물리적 속성은 그냥 유지된다잖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첫째. 둘째,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이런 두 번째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해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나오는 내용을 네가 밑줄 친 것과 연결해서 보는 거야. 같음으로써 연결이 될 테니까. 어떤 돌의 당당한 정도를 측정한대. 그러니까 뭐야? 지금 돌의 당당한 정도를 측정한다. 그럼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보면서 앞에 밑줄 친 얘를 확인해 주는 거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에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얘는 변화시키지 않고 얘가 연결해서 보는 거지. 그래 맞아. 유지가 되는 거지. 바뀌지 않는 거지. 돌이 유리창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이 미리 알고 깨질 수는 없다는 것. 이거는 없다는 것. 어떤 것과 같음으로 연결이 되는 걸까? 지금 두 번째 어떤 거야?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것.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물론 당연히 빛의 속도를 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굳이 빛의 속도까지 얘기하지 않은 거지. 그냥 공간을 거쳐서 미리 알고 깨지지 않는다고 했던 거니까. 이러한 고전역학의 과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자고. 여기 문장 안에 돼.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가정하고선 내용 떠올려주면 되잖아. 그 첫 번째는 뭐였어? 측정할 때 다른 거 유지된다. 맞지? 바뀌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속도랑 공간을 거쳐서.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 문제 정리했어.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딱 보니까 지금 뭐가 튀어나왔어? 양자역학이 튀어나왔지. 양자역학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양자역학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고전이. 첫 번째 문단은 고전역학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럼 두 번째 문단 지금 뭐 나왔어? 양자역학 나왔어. 지금 이미 용어 자체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다른 대상이겠지. 다른 대상인 거니까 앞에 한 대상 나왔고 지금 두 번째 대상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야. 이걸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보인다니까 내가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봅시다. 양자역학은 고전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더 많은 현상을 지금 예측한대.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이렇게 한번 끊고, 고전역학을 대체하여 현대물리학의 근간이 고전역학을 대체 그 다음에 현대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지금 불가사의가 무슨 뜻이야? 미지는 모른다는 거고. 이상한 거.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불가사의한 것이.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와 지금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결하면서 좀 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얘는 차이점이 되거든. 무엇과 차이점이 될까? 어떤 점에서? 얘와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뭘까? 일단 지금 그 다음 게 아니잖아. 위에 있는 거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밑줄 친 것 중에서. 밑줄 친 거 없나? 밑줄 친 게 없네. 특별하게 하지 않아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하다.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지. 얘와 반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문단 끝에 뭐가 나와? 고전역학은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지.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거지. 그냥 그런 거야, 맞지? 근데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앞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것과 불가사의한 것이 지금 다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어떤 점에서 다른지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왜 얘가 불가사의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문장 봅니다.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불가사의한. 그럼 예측하는 현상들을 들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을 하겠지. 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그러면 봐봐. 이 다음의 예는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이거 좀 확인해야지. 그렇지? 지금 입자에 대한 건데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에 대한 얘기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입자는 연관을 유지한대.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방향 운동량, 봐봐.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거야. 그러면은 뭐 하나는 플러스의 개념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어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같은 방향이면 원래는 우리 이제 과학 시간에 안 배웠네 이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때?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지.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더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그렇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방향 운동량을 측정할 플러스 1을 얻었어. 지구에 있는 그러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이라고 했으니까 금성에 있는 입자의 당연히 수평방향이겠지. 운동량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그럼 얘는 지금 봐봐 다시 그 고전역학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무언가를 지금 그것 때문인지 혹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양자역학에서 예측하는 몇몇 현상들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양자역학은 위에서 제시했던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까? 어떤 가정 때문에? 봐봐, 다시. 첫 번째 문단에 얘기했던 게 뭐였다고?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가정이지. 그 두 가지 가정은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서 몇몇은 우리에게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 글에 따르면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 어떤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왜냐면 고전역학에서 두 가지 가정은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바꿔 얘기하면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지금 이 사례야. 지금 변한 거 없잖아. 봐봐. 두 가지 가정이 뭐였어? 하나를 측정할 때 다른 요소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쳤잖아. 무슨 말이냐면 단단한 정도를 볼 때 색깔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지? 하나는 그 다음에 무언가 전달이 될 때 어떻게 된댔어?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사례 순간적으로 봐봐. 지금 운동량의 합이 0인 거야. 그래서 하나는 어딨어? 지구에 있는 거는 지구에서는 수평방향 운동량이 플러스 1이었던 거고, 그러면 금성에 있는 것은 지금 원래는 어떻게 그래 0이 된 거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1이 됐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대? 순간적으로 됐대. 그러면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 중에서 어떤 거와 충돌되는 거니?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 중에 어떤 게 충돌되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공간에 전파되고. 아니, 첫 번째는
내가 이거 단단한 거를 측정할 때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두 번째는 이동을 이렇게 전파될 때 공간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지구에서 지금 쟀어.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왔어. 맞지?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똑같이 지구에 있다면 연관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 수평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왜? 이건 전제잖아, 전제. 유진 알겠어? 전제인 거니까 하나가 수평 방향 플러스 1이면 하나는 당연히 수평 방향이 마이너스 1이어야지 합이 0이 될 테니까. 됐어?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야? 같이 있으면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 어디에 있어? 화성이. 화성? 금성에. 왜 그래? 금성에 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1이 됐다고 거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어? 고전력학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이 저까지 영향을 주려면 최대한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럼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이 어떤 것과 저 위에 있는 두 번째 가정과 충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불가사의한 거, 두 번째 가정과 충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 포인트는 이거였네. 불가사의한 거. 이게 포인트였네. 맞지? 지금 얘가 고전역학과 다른 거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문단은 이거 사실은 불가사의한 것의 구체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바로 얘가 지금 저기 첫 번째 것과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정과 충돌되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잖아. 뭐야? 순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양자역학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 양자역학에서 불가사의한 일 혹은 예측 혹은 현상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첫 번째 문단하고 연결을 한다면 두 번째 가정과 충돌 이렇게 해주면 관계까지도 됐습니까? 최소한 빨간 거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익혀가야 되는 이제 사고 과정이 되는 거고 최소한 요 파란색으로 쓴 것만큼은 바로 처리가 됐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야 지금 이제 비문학 과제를 내주면 비문학 과제를 할 때는 한 문단씩 읽어보고 거기다가 좀 적어볼 거야. 그것이 뒤에 해설에 있는 거랑 맞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 또한인 거니까 또 뭐 얘기하겠어? 그렇지. 양자역학에서 그대로 이어가야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왔던 거. 또한 보고 불가사의한 것. 또한 양자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뭐지? 앞에서 뭐였어? 같은 방향에 대해서 합이 0이었던 거잖아.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그럼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안 하다.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겠네.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 그거 다른 거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운동량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 이거네.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랑 충돌되는 거니? 다시. 연관. 그렇지. 봐봐. 지금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는데, 이 양자역학은 어떻대? 우리 거기서 한 예측이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것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충돌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고전역학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를 뭐 보여줬어? 두 번째 가상과 충돌되는 걸 보여줬어. 지구, 금성.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이야. 서로 다른 운동 방향. 그러면 지금 수평 방향의 운동량과 수직 방향의 운동량은 측정화면이 나왔어. 이 측정화면은 앞에서 뭐가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 측정화면. 다시. 지금 이 세 번째 문단도 첫 번째 문단은 뭐 할 거라고? 충돌이 될 거라고. 다름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 번째 문단에서 그게 뭐라고? 측정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측정이라는 말. 그러면 거기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 중 측정과 관련되는 게 뭐야? 첫 번째. 그렇지. 지금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가정하고 이게 충돌되는 거구나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첫 번째 가정에서 뭐였어? 단단한 거 할 때는 색깔 밖에 안 바뀌어. 색깔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야? 수평 방향인데 뭐에 영향을 줘? 수직 방향에 영향을 주잖아. 관측하면,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봅니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또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은 후 되게 잘 봐야 돼.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이거 그거 어려워.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은 후 플러스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추정. 그러면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수평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야 되잖아.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와. 측정하고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이제는 플러스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반의 확률로 나온대. 이게 바로 영향받은 거지. 왜? 수평 운동량이랑 수직 운동량이랑 고전역학에 따르면 서로 별개의 것이잖아. 그러면 수평을 측정한다고 해서 수직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혹은 수직을 측정한다고 해서 수평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어땠어? 수평 운동량을 측정해서 1 값을 얻었어. 그럼 다음에 수평 운동량 측정 또 뭐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1이 나와야지. 또 해도 또 1이 나와야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수평 운동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했어. 수평, 수직, 수평. 그러면 다시 수평일 때도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우리의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따지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문에서는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 거야?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지.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을 해도 그렇지 1만 나와야지. 오케이?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운동량의 값을 불확정적으로 이것이 어떤 거 같은 거야? 반반의 확률과 같은 말인 거네. 불확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게다가 추가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영역 어서 이해한 거야. 맞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잖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연관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뒤에 건 안 봐도 돼. 연관 어디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거기 금성에서의 수평 운동량도 어떻게 되겠어? 날 봐봐. 수평 운동량도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얘가 반반이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어디서? 지구에서 플러스 1 하면 금성에서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던 거지. 그러면은 지금 그것만 계속 적용하면 여기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수직을 딱 재는 순간 어떻게 됐어? 반반이 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 나오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면 여기는? 그렇지.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반반의 확률이면 저기도? 그렇지. 그거야. 됐어? 봐봐. 이거를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끄집어 내려와서 여기다 그냥 더해준 것 뿐이야. 볼게.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마이너스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봐봐. 이거 이제 빠지면 혼동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혼동이 빠지는 거거든. 금성에서 수평 운동량을 측정했어. 그런데 지구에서도 뭘 측정한 거야?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뭘 측정해서 이번에? 그렇지, 이거야. 만약에 금성에서 수평 운동량을 마이너스 1 측정했으면 지구에서는 수평 운동량이 얼마 나와? 1. 그렇지. 왜 그래? 1이 나오지, 1이. 맞지? 봐봐. 여기 있는 건 이해가 아니라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 거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지금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앞에서의 상황은 지금 지구에서야. 지구에서 수평 한번 측정했어. 그 다음에 지구에서 그 입자의 수직을 측정했어. 지구에서 다시 수평을 측정했어. 그럴 때 그 값이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했던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두 번째 문단의 얘기를 끌어와. 두 번째 문단의 얘기는 뭐였냐면, 지구에서 측정하면 연관에 있는 그 금성의 입자도 그 값을 받는다는 거였지.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럼 금성에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이 됐든 여기에서 수직이 됐든 결국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지. 연관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바꾼 거라고. 이해했어? 금성에서 수평 운동량, 지구에서 수직 운동량이야.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이거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 값이 불확실해진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했던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평 운동량을 다시 측정하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느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오히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냥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깔끔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금성인데 지구에서의 수직 운동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엔 같은 얘기인 건데 두 번째 문단을 끌어와서 지금 이 부분을 처리가 됐어요. 아니면 이 앞부분에서, 이 부분인 거지.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끌어와서 그러면 어디서? 지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성에서도 이렇게 되겠구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지금 독해에서 요구하는 거고, 요게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봅니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지. 이해하겠어? 이미 어딨어? 순간적인 거는 이미 두 번째 문단에서 처리가 됐던 거잖아. 맞지? 공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파된다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추가가 된 거야? 이거는 이미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한 거니까 이거야. 물리적 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건 물결 표시하면 안 되네. 물리적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했던 거 이거.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요거가 이제 같음이 되는 거야. 이 현상에 대해 고전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봐봐.
이거 읽으면서 연결이 안 됐어. 읽으면서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문장입니다. 읽으면서 연결이 안 됐으면 이 문장을 보고 연결하려고 해야 돼. 이 문장을 보고 그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과 어떤 게 충돌이 되는지 이 문장을 보고선 연결을 할 수 있어야겠다. 결국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뭐야? 이거 마찬가지지 뭐.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양자역학 현상 정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봅니다. 그럼 같이 읽어봤으니까 문제는 한번 너희들이 풀어봐.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볼까? 돌이 유리창에 닿기 전에 유리창이 미리 깨지지 않는 것은 그렇지, 당연하지. 고전역학의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전파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며 우리는 이 가정을 그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첫 번째 문제는 문제 없네. 두 번째입니다.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으며 그럼 금성에 있는 건 지금 수평 방향이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역학에 수평 방향은 얼마가 되는 거야? 금성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현상. 그래, 맞아, 그렇게 설명을 했어.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고전역학의 두 번째 가정과 무슨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우리가 연결했던 거잖아. 세 번째 문제.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뒤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어땠지? 랜덤. 반반의 확률이었지. 그 값은 최초 수평 운동량 측정 값과 항상 정반대야? 아니지.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고 했던 거잖아. 이게 틀린 거야. 됐어? 원래는 어때야 되는 거야? 항상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고전역학에 따른 거지. 일단 답은 틀린 거야. 뒤에는 확인해볼게. 나오면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한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금성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얘도 첫 번째 그 사례 어때? 같은 거지. 반반의 확률. 역시 항상 정반대. 여기도 틀린 거네.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틀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보시냐면 96쪽을 봅니다. 96쪽에 이제 코드 T에 하나의 문제가 있지. 그거를 지금 읽고 해보는데 지금 지문을 딱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 그림. 우리 지난번에 문단가 했을 때도 그림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지? 읽으면서 그 그림에다 뭐하라 그랬어? 써보라고. 그래, 읽은 내용을 그림에다가 써봐야 돼. 그게 그림을 처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 짐은 쉽습니다. 사실 그 짐은 꽤 졸라 어려운 짐이었다. 왜냐면 정보가 많아. 다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자꾸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주라고? 연결해서 봐주고. 그 연결하는 과정이 당연히 같음과 다름이 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는데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뭐 생각하라고?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야. 오케이? 지금 그거를 읽고 한번 풉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문학을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지문까지 설명하고 나면.